오늘도 뜨거운 핫 이슈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커버스토리 박상현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상현입니다. 네, 박상현 아나운서 오늘 좀 어제보다 많이 추워진 것 같던데요? 오늘도 많이 춥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11도까지 영하 떨어진다고요. 11도요? 네. 예. 근데 문제는 또 낮에는 평년 기온을 또 회복을 한다고 해요. 아, 그렇군요. 온도차도 예. 클 것 같아서 건강 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출근길에는 좀 날씨가 추우니까 네. 대비하고 나오세요. 교사에게 살해당한 초등학생 하늘이요. 하늘이를 추모하는 목소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정치권이 하늘 양의 이름을 딴 하늘이법을 추진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어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양당 대표가 나란히 고 하늘이 양의 그 빈소를 찾았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죠. 여야 할 것 없이 재발 방지를 위한 하늘이법 제정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안심교육 현장을 지키기 위한 당정협의회를 조속히 열기로 했고요. 민주당은 이번 주 안에 관련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네, 질환교원심의위원회. 네. 자, 정비해야 할 핵심으로 거론되고 있어요. 네, 이게 뭐냐면 네. 정신적, 신체적 질환을 가진 교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지를 판단하는 기구예요. 네. 그래서 이게 교육감이 직권으로 휴직, 면직을 권고할 수 있는 기구라고 하거든요. 예. 이번에 범행을 저지른 교사가 정신 그 질환 치료가 완전히 완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복직을 한 것으로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네, 네. 적어도 교사로서 복직이 가능한지를 확인했어야 했는데 질환으로 인한 휴직이 처음이어서 복직 적절성을 따지는 심의위원회가 열리지 않았다고 대전교육청이 어제 기자회견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예. 이게 일상생활을 할 정도로 회복됐다는 정신과 전문의 소견서를 첨부해서 복직이 허가됐던 건데 그래서 이 질환교원 심의위원회 관련해서 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정비를 해야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이외에도 교원들의 정신병력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또 상담과 치료를 지원하는 제도도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학교 전담 경찰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는 방안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가 하늘양 사건 현안 질의를 18일에 마치고 나면 입법 절차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에 법 좀 제대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들었고요. 오늘 탄핵 심판 8차 변론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8차 변론이 열릴 예정이고요. 예정대로라면 오늘이 마지막인데 네. 아직 추가 기일은 지정되지 않은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이 이제 예정대로라면 마지막인데 그 재판부 직권이나 윤 대통령 측의 신청을 받아들여서 추가 증인 신문 기일을 잡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윤 대통령 측이 증인 신청을 했거든요. 네. 국무회의에 관여하는 강의구 대통령 비서실 제1부속실장 그리고 체포조 구금장소 관련해서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 박경선 전 서울 동부구치소장을 증인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네, 네. 아직 받아들일지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고 예. 현재는 재판부 평의에서 논의하겠다라고만 얘기를 한 상황입니다. 네. 만약에 3명이 모두 채택이 된다면 화요일, 목요일 이렇게 재판 일정이 잡혀 있잖아요. 예. 그 점을 고려했을 때 다음 주 화요일 18일 하루를 추가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예정된 걸로는 오늘이 마지막 변론이라서 재판부가 논의를 거쳐서 오늘 공지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증인 신문 절차가 모두 마무리된다면 네. 오늘 마무리된다면 이후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양측 최후 변론을 듣는 그 절차가 남아 있어요. 네. 과거 사례를 좀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에는 증인 신문이 끝나고 나서 4일 뒤로 최종 변론기일이 잡혔다가 국회 측 요청에 따라서 다시 3일 뒤로 연기돼서 열렸고요. 예.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는 증인 신문 일정을 마치고 5일 뒤에 최종 변론기일이 열렸습니다. 전례를 고려한다면 윤 대통령 탄핵 심판도 추가 증인 신문이 열리더라도 이달 내에 종결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네. 그럼 선고는 언제 나오냐? 이게 늦어도 3월 중순 이내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노 전 대통령은 최종 변론 후에 14일, 박 전 대통령은 11일째에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추가 변론기일이 잡히지 않는다면 이르면 3월 초, 그게 아니라면 늦어도 3월 중순에 나올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늦어도 3월 중순에는 나올 것이다. 네. 예. 증인 채택 여부
왜 지금 또 다른 변수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그 임명 여부가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예. 헌재가 권한쟁의 심판을 인용하고 최성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면 그리고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마 후보자가 참여를 하게 된다면 증거 기록 등을 다시 파악하는 변론 갱신 절차가 이루어지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선고 시기가 늦춰질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내부 입장 조율에 걸릴 시간도 변수로 보는 시각이 있더라고요. 네. 헌재가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을 결정할 수 있는데 진영 간의 갈등을 고려했을 때 만장일치로 결론을 내려고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재판관 중 일부라도 소수 의견을 낼 경우에는 다수 의견 측에서 이걸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것도 변수가 될 수 있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 8차 변론 생중계로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네. 어제 시작된 국회 대정부 질문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윤 대통령 내란 혐의 수사, 헌재 탄핵 심판을 놓고 여야가 충돌한 거죠? 맞습니다. 서로의 증언 발언에 항의하고 고성이 오가는 모습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선 여당에서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을 겨냥해서 이런 주장을 했어요. 정보기관 2인자가 민주당과 결탁해서 여당 대표를 체포하라는 내용을 흘리는 등 탄핵 공작을 벌였다고 주장을 한 겁니다. 예. 김서구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에겐 홍 전 차장을 검찰이 수사해야 한다 이렇게 촉구했고요. 김 대행은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법원에서 검토가 될 거다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네. 성 의원은 증인 회유 의혹도 제기를 했는데요. 예. 김현태 707 특수임무단장을 공식 면담을 했는데 민주당 의원들한테 완전히 이용당했다. 이런 답변을 들었다는 겁니다. 민주당 김병주 박범계 의원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을 만나서 답변을 연습시키고 예. 공익제보자로 추천했다는 얘기를 김 단장이 증언을 했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박범계 의원이 YTN과 통화를 했는데 거기서 완전히 날조된 얘기다 이렇게 반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또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습니까? 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김서구 법무부 차관을 상대로 이진동 대검 차장검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통화한 경위를 캐물었습니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서 검찰의 수사 신뢰도에 의문을 제기했는데요. 김 차관은 이 차장검사가 김 전 장관이 비화폰을 사용하는 줄은 모르고 전화를 걸었고 네. 수사 과정에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춘석 의원은 앞다퉈 구치소에 있는 대통령을 찾아가면서 내라는 국민의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속아 웃을 일이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정권 잡기 위해서 국가 근간까지도 흔드는 걸 공당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는데 마찬가지로 이번에 여당에서 반발하는 고성이 나왔습니다. 또 대통령과 대통령이 소속돼 있는 정당인 국민의힘이 극우 선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김성환 의원이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게 대정부 질문이 오늘도 계속 이어지는 건가요? 네, 오늘 이제 2일차가 되는 거겠죠. 오늘은 경제 분야 관련해서 얘기가 나올 텐데 뭐 추경이나 대왕고래 반도체법 등과 관련해서 공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정치권 움직임 가운데 조기 대선 가능성 이야기 좀 해볼게요. 네. 국민의힘이 공식적으로는 조기 대선 가능성에 선을 긋고 있기는 한데 네. 여권 차기 잠룡들 본격 행보에 나서고 있죠. 네, 헌재 결정이 이르면 3월 초, 뭐 3월 중순에 나올 것이다. 앞서 저희가 얘기를 했잖아요. 예. 여권에서도 차기 잠룡들이 하나 둘씩 대권 레이스에 시동을 거는 모습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어제 국회에서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를 개최했어요. 네. 과감한 지방분권을 골자로 하는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했는데 여기 행사에 48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당 지도부를 포함해서 50명 가까이 모인 건데 이게 당 전체 인원의 한 절반에 가까운 그렇네요. 인원인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새몰이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대선 출정식을 방불케 했다라는 그런 기사도 있더라고요. 네. 원희룡 전 장관도 어제 오랜만에 모습을 드러냈죠. 네, 그렇죠. 지난해 7월에 전당대회에서 패배한 이후에 한동안 공식 성상에서 모습을 거의 볼 수가 없었는데 네. 오랜만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연 겁니다. 네. 헌재의 한덕수 권한대행 정족수 논란, 마은혁 후보자 임명 등을 문제 삼으면서 헌재 공정성을
지적을 했는데요. 예. 당내 강경 지지층의 표심을 공략한 거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다른 여권의 잠룡들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홍준표 대구시장도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네. 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본격적인 보수 지지층 결집 행보에 나선 거다 이런 해석이 나왔고요. 예. 안철수 의원 어제 YTN 라디오 인터뷰하지 않았습니까? 네. 계엄 옹호당이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나야만 다음 대선에서 승산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중도 확장 이야기 하더라고요. 네, 예. 맞습니다. 궁금하신 분들 또 다시 보기로 네. 뉴스파이팅 들어주시면 되겠고요. 예. 이외에도 유승민 전 의원도 연일 중도 확장을 통한 대선 승리를 주장을 하고 있고요. 네. 한동훈 전 대표의 정치 재개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킹메이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라든지 네. 야권 원로 유인태 전 사무총장 만나기도 했다라는 소식도 저희도 전해드렸는데 예. 뭐 이렇게 당은 조기 대선의 선을 긋고는 있습니다마는 잠룡들의 움직임은 분주한 모습입니다. 그렇네요. 예. 하지만 서로 견제하는 모습도 보이기 시작했다고요. 네, 민주당이 들고 나온 명태균 특검법 관련해서 이게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 등을 겨냥했다는 분석이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유승민 전 의원이 그제 한 유튜브에 출연해서 본인은 명태균 의혹에서 자유롭다라고 말을 하면서 특검은 할 만한 것이다 얘기를 했고요. 예. 또 친한계로 분류되는 인물 중 한 명인 신지호 전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이 최근 또 YTN 라디오에 나와서 인터뷰에서 예. 한동훈 전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런 얘기를 퍼뜨리는 사람들은 오세훈 시장 쪽 사람들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조기 대선이 사실상 금지어로 지정돼서 언급을 좀 자제하는 분위기인데 네. 차기 대권 주자들은 보폭도 넓히고 견제구도 날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 이재명 대표 통합 행보에 나섰다는데요. 네. 김경수 지사를 오늘 만난다고요? 네, 오늘 오후 4시 반에 국회에서 만나기로 했다고 합니다. 네.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이 대표가 먼저 회동하자고 제안을 했다고 하고요. 네. 통합의 취지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뭐 구체적인 회동 주제는 안 나왔는데 통합의 취지라고 하니까요. 최근 당내 통합 등과 관련된 목소리가 많은 상황이어서 그런 점에 대해서 좀 얘기가 오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 비명계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네. 김부겸 전 총리, 임종석 전 실장도 만날 예정이라고요? 네, 이달 안에 각각 회동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김 전 총리는 언론 인터뷰에서 민주당의 생명력은 포용성, 다양성, 민주성이라면서 일극 체제를 우회적으로 비판한 적이 있잖아요. 임 전 실장도 SNS를 통해서 이 대표 한 사람만 바라보면서 당내 민주주의가 숨을 죽인 지금의 민주당은 과연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나 이런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네. 연쇄 회동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또 당내 화합에는 어느 정도 이바지를 하게 될지도 지켜볼 대목이고요. 네. 이 대표는 이제 또 다른 대선 후보군인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의원과의 회동 일정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잠룡들 간의 회동이 이어지면서 이 조기 대선, 이 대선 후보 경선 레이스가 좀 더 빠르게 불이 붙지 않을까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네, 이 비명계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가 실질적인 조치를 좀 해야 한다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네. 어떤 조치가 나올지가 궁금합니다. 네. 그리고 민주당과 야당, 그리고 민주당 포함해서 야 6당이죠. 그렇죠. 어제 국회 법사위 명태균 특검법을 단독 상정했죠. 네, 그 특검법에 따르면 잠깐 설명을 드리면 특검은 20대 대통령 선거와 경선 과정에서 활용된 불법 허위 여론조사에 명 씨와 윤석열 당시 후보 그리고 김건희 여사 등이 개입됐다는 의혹을 수사한다고 돼 있어요. 여당은 반발해서 퇴장했다던데요. 맞아요. 여당은 반발을 하면서 퇴장을 했는데 명태균 특검법은 제정안이기 때문에 20일간의 숙려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네네. 하지만 야당은 여당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상정을 의결했습니다. 이게 국회법 59조에 따른 거예요. 그래서 제정안은 위원회에 회부된 날로부터 20일이 지나지 않으면 상정이 될 수 없지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 의결이 있을 경우엔 상정이 가능하다고.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본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표결에 불참을 했지만
여당 의원들이 표기를 불참하면서 퇴장을 했지만 상정을 의결했습니다. 자, 여당 반응 정리해 주세요. 네, 여당은 야당이 특검법을 처리하려는 건 사실상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선 도전을 염두에 둔 거다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네. 장동혁 의원은 어떻게든 국민의힘 후보들을 수사 대상에 포함시켜서 여당이 어떤 역할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의도로 법안이 발의됐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민주당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박범계 의원은 명태균 씨가 말하는 황금폰 때문에 대통령이 네. 비상계엄을 당긴 거라고 주장을 했어요. 아. 그러면서 의혹을 규명하는 건 내란을 극복하는 데 매우 시급하고 필요한 일이다 강조를 했고요. 네. 민주당은 이달 내에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20일 본회의를 명태균 특검 통과 시한으로 못 박았습니다. 네. 명태균 씨는 특검을 환영한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요. 네. 자, 19일에 긴급 현안 질의를 하고 명 씨를 증인으로 부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직접 입장을 좀 들어보겠다는 거예요. 예.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이나 여론조사 이런 의혹 등에 관해서. 근데 이제 명 씨가 출석할 것인지에 네. 대해서도 좀 봐야 돼요. 무릎 통증 등을 호소하고 있다. 뭐 이런 점이 변수로 꼽히고 있다라는 언론 보도도 있는데 네. 민주당은 명 씨 증인 채택 다음 날인 20일 본회의를 통과 시한으로 못 박았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명태균 특검법의 운명이 명 씨의 입에 달렸다라고 보는 시각이 적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자, 김건희 여사 소환을 수사당국이 검토하고 있나 봐요. 네, 이게 어제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이춘석 민주당 의원이 질의를 했어요. 네.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이 있기 때문에 수사할 수 없더라도 김 여사는 왜 조사하지 않느냐. 라고 하니까 김서구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물적 증거 분석이 끝나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여러 가지 소환 조사 등을 시도할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황금폰 등에 대한 휴대폰 그 포렌식이 끝나는 대로 구체적인 소환 계획 등을 정할 수 있다는 얘기이기도 하고요. 예. 그러면서 야권이 명태균 특검을 밀어붙이는 데 대해서는 검찰 수사 상황을 지켜봐 달라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어제 부동산 관련해서 큰 뉴스가 나왔는데 네. 서울시가 5년 만에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해제한다는 소식이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 대치, 청담동 등 국제교류 복합지구 인근 아파트 대부분이 대상이 됐습니다. 네. 국제교류 복합지구 인근 아파트 305곳 가운데 291곳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이 즉시 해제된다고 서울시가 밝힌 겁니다. 네.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유지되는 곳은 안전진단이 통과된 재건축 아파트 14곳이고요. 네. 대치동의 은마와 미도, 개포 우성 1, 2차, 잠실동 아시아 선수촌 등이 포함됩니다. 네. 압구정과 여의도, 목동, 성수동 이렇게 주요 재건축 재개발 구역도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유지되는데 네. 서울시는 관리처분 계획 인가 이후에 투기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해제를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네. 벌써부터 집값이 들썩거리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던데요.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가 되면요. 네. 그러면 좀 더 거래가 쉽게 된다면서요. 네, 바로 자유로운 거래가 가능해지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실상 주요 재건축 재개발 구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앞으로 구청장의 허가 없이 주택, 상가, 토지를 거래할 수 있게 되고요. 예, 그동안 이제 의무적으로 살았어야 됐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허가받은 목적대로 그 토지를 이용해야 할 의무도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예, 예. 전세를 끼고 주택을 구입하는 이른바 갭 투자도 가능하게 됩니다. 네. 그럼 어떤 효과를 노리고 이걸 해제한 거예요? 일단 서울시는 핀셋 지정으로 이렇게 허가구역을 핀셋 지정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 예, 예.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부동산 시장에 활력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재건축하는 아파트는 또 제외했나 보더라고요. 그렇죠? 네,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조합 설립 인가까지 마치면 토지거래 허가 구역 해제가 가능하다는 기준을 확립해서 네. 그동안 좀 미진했던 많은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서울시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커버스토리 박상현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